안녕하세요. 임산부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더세이프 센터장님이시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이신 한정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최근 임산부의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 접종의 임상 결과 보고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네. 이 어떤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 백신 접종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네, 임신부나 이제 모유수부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맞추는 것을 이제 제외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에 저희가 이제 임산부 TV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권위 있는 기관들, 네. 국가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CDC라든가 네. 또는 WHO, 또 유럽의 이제 에마 같은 유럽 의학관대청이죠. 네.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임신부라도 네. 또는 모유수유부라도 또 고위험으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부분, 네. 예를 들면 보건의료인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저질환 있는 분들한테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예방접종하고 있고, 지금 또 한편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구의 약 50%가 예방접종을 하고 곧 맞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임신 이제 2기, 3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네. 또 보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네. 예방접종을 이제 한다고 지금 풍문이 들리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내에서는 임신부나 모유수유를 이제 배제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 그 생식독성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기형유발 정보 서비스 관련된 네.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mRNA 네. 백신이고, 또 지금 이제 영국에서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얀센 백신이 나왔죠. 네, 그거는 이제 네.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이제 그걸 이제 이동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지금 일종의 이제 독감 백신 같은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백신들이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임신부들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네. 굉장히 심각한 뭐 사망률이 증가한다거나, 또 네, 애기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산율이 높아진다거나, 또 최근에 나온 자료는 임신 중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이제 저희 입장이 있는데, 네. 지금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식약처라든가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임신부한테 배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네. 이 임신부들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 임신부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최근 이제 뭐 2, 3일 전에 네.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의학자들이 발표는 그런 네. 이제 인터넷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펀메드에 네. 이 논문이 실린 건데, 아, 이제 이 논문은 이제 네.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죠. 아. 그 이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병원인데, 네. 그 메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 네.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네. 연구를 한 건데, 내용이 임신부와 모유수유부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제 반응성에 대해서 네.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 아메리칸 저널 오브 옵스테트릭스 앤 가이네콜로지라는 논문에 네. 이제 실어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결과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배경이 이제 뭐냐,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이유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임상시험에서 임신부나 모유수유부 같은 취약계층 인물들은 이제 포함을 못 시키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의 가장 취약계층인 임신부가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네. 하게 된 거고요. 네. 여기에 참여된 이제 그 임신부라든가 비임신부들을 보면 총 이제 131명의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4명은 임신부고, 임신. 네, 네. 그리고 31명은 모유수유부고, 그리고 16명은 이제 비임신부 내지는 이제 비수유부인 거죠.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이제 코로나19 그렇지. 백신을 맞췄을 때 어떤 면역력이 어떤지, 또 반응성이 어떤지, 또 네. 부작용이 어떤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테이블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포함됐던 이제 그룹에 대한 내용. 네. 그래서 이제 비임신부가 16명이고, 임신부가 84명,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모유수유가 31명이죠. 그리고 인종별로도 나와 있는데, 주로는 물론 백인들이 가장 많지만, 이제 아시안에서는, 임신부가 이제 전체 한 7%, 네. 그 모유수유가 한 6%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제 그 임신 주수, 예방접종 했던 주수는 평균이 이제 23주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23주.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예방접종 했을 때, 그리고 이분들 첫 번째 예방접종 했을 때 임신 일기가 이제 13%, 11명이고요. 네. 임신 일기라면 이제 가장 기형에 취약한 시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13주 이전을 임신 일기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11명이 포함됐고, 임신 일기가 이제 14주부터 28주 사이인데, 거기에 해당되신 분이 이제 46%, 39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8주 이후에 이제 출산까지를 임신 한계라고 하는데, 네. 이제 40%인 34명이 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들이 뭔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임신부하고 임신부 모유수유부 간에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 네. 이제 그 주사한 부위가 이렇게 빨게 된다거나 네. 또는 이제 그게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두통이나 네. 또는 근육통 또는 이제 열감이 네. 좀 있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1차 맞았을 때 다 비슷했고요. 네. 2차 맞았을 때도 뭐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나왔고 특히 이제 그 2차 예방접종 할 때는 모든 그룹에서 이 열이 좀 많이 나는 거고 예, 거의 한 30%에서 한 50% 정도 네. 열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이건 이제 혹시는 이제 임신했을 때 태아한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신경 관련된 그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걸 네. 좀 이제 임신부가 맞는다면 좀 복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신 결과로는 우리가 이제 몇 주에 아기가 태어나느냐 봤을 때 우리가 임신 이제 결국은 이제 만삭이라고 있을 때는 임신 이제 37주부터를 따지거든요. 근데 평균 39주에 태어났으니까 뭐 주수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기 체중도 보통 2.8kg, 네. 뭐 2.5kg 넘어도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 3,452g이니까 평균 3.4kg니까 뭐 양호한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임신 결과로 이제 아이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그 신생아 집중 치료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전체 두 명으로 15% 정도 되는데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이제 뭐 경련을 일으킨다거나 네. 또는 이제 뇌 안에 어떤 피가 고인다거나 네. 또는 사망한 애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신 중에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혹시 기형이 발생할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논문을 쭉 이어가는데도 네.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실제 이제 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네. 이제 모여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실제로 저희 이제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에도 네. 지금 임신인지 모르고 예방접종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2차 예방접종 어떻게 네. 하느냐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 ACOG나 그런 데에서는 예방접종 권고하고 있어요. 2차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이제 어제도 저희 이제 일산백병원에 이제 그 모유수유를 하고 최근에 나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1차 예방접종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유수유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유수유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종합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네. 이 이제 모든 이제 저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옵스테틱 가이네콜로지에서는 네. 이제 어떤 독자들이 보기 쉽게 네. 어떤 정보를 네.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죠. 이제 네. 질문을 몇 가지 줬는데 네. 이 연구가 수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네. 우선은 이제 임산부와 수유부는 초기 코비드19 백신 이제 시험에 제외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예, 말씀해 주시죠. 뭐 예.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신부와 수유부에서 백신 효능 및 유아 예방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런 연구를 수행했다고 하는 네. 거고.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네, 뭐냐는 결과가, 거죠. 네. 그래서
임신부와 수유부에서도 비임신과 비슷한 백신 유도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어떤 백신에 따른 항체는 잘 형성이 됐고 특히 또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 후 관찰됐던 것보다 이제 내추럴하게 감염된 것보다 백시네이션 했을 때 더 높은 항체 효과가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체의 예방접종 후 백신 유도 항체가 제대로가 모유에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임신 중에 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리 독감 예방접종 하면은 이제 애기한테 태반을 통해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만든 이제 항체가 이제 애기 탯줄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또 모유 수유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은 이 모유를 통해서 애기한테 간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대 백병원에서 모유 수유가 이제 예방접종하고 이제 모유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엄마가 만든 항체가 아기한테 넘어가서 아기는 이제 수동면역이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연구가 기존 지식에 추가하는 내용이 뭐냐 이제 하는 내용인 건데 이제 지금 이제까지 관련된 이제 논문이 없었죠. 연구가 없었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제공하는 논문이 되겠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보다 이제 백신에 따른 예방 후에 항체 효과가 더 이렇게 잘 형성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임신부나 모유수유들이 예방접종 하는 경우에 어떤 항체도 형성이 되고 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결국은 이제 그 탯줄을 통해서 또는 이제 모유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산부님들께서 이게 진짜 안전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선은 이 연구의 이제 기본 원칙은 이제 비임신부나 임신부 모유수유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떤 항체라든가 반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봤고 두 번째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혹시나 뭐 이게 조산을 일으키는지 또는 뭐 이렇게 시저하게 경련 같은 걸 일으키는지 또는 사망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대규모 연구는 아니지만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임신부나 모유수유도 물론 이제 아직은 어떤 에비던스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예방접종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에 이제 저희 상담센터가 1588-7309 전화번호를 가지고 주중 내에 카운셀링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카카오 통해서도 지금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꽤 많은 수의 어떤 이제 코로나 이제 19 백신을 맞고 임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중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신부나 모유 수유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모유 수유인데 예방접종에 따른 계속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임신인데 모르고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 2차도 가능하면 예방접종 하시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의료진의 어떤 그런 이제 레코멘데이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비과학적이고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정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를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고 건강한 아기도 낳고 건강하게 모유수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우리 전문의와 또는 1588-7309 마더세이프 상담센터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